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이번에 연금 나와서 아내랑 유럽 좀 다녀왔잖아. 한 달에 300씩 꼬박꼬박 꽂히니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네지만 애써 누른 한숨이 등 뒤로 새어 나옵니다. 잠시 후 똑같은 나이에 은퇴했지만 한 명은 세계 여행을, 다른 한 명은 다시 구직 시장으로 내몰려야 했던 두 동갑내기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룬 1963년생 동갑내기 이상재 씨와 김영우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상재 씨. 그는 30년 넘게 한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국민연금은 당연한 것이었고 회사가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퇴직연금에 틈틈이 부어온 개인연금까지 소위 말하는 3층 연금을 착실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은퇴 후 그는 아내와 함께 새로 산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다음 여행지를 계획합니다. 매달 3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니 마음의 여유는 덤으로 따라왔습니다. 반면 김영우 씨의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비정규직과 작은 가게를 전전하다 마흔이 훌쩍 넘어 겨우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겨우 넘겼죠. 은퇴를 앞둔 그는 낡은 달력에 빼곡히 적힌 공과금 날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가 받게 될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남짓? 그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참 난감하죠. 그의 노후는 여유로운 휴식이 아닌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막막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단순히 개인의 노력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젊은 시절의 고용 형태와 근속 기간이라는 내가 통제하기 어려웠던 출발선의 차이가 수십 년 뒤 거대한 격차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99만 원에 육박하지만 평균 수급액은 65만 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극단적인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가입 기간입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노후에 더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한 국책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더욱 뼈아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여성의 노령연금 급여액은 남성의 3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나는 왜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지? 라는 자책 뒤에는 이처럼 거대한 사회 구조의 벽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월 150만 원. 은퇴를 앞둔 박성철 씨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예상연금액 통지서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아껴 쓰면 그럭저럭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고지서들 앞에서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이전까지는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연금소득이 발생하면서 연소득 2천만 원이라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한 방송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월 평균 22만 원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떼고 나니 실제 통장에 찍힌 돈은 120만 원대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나라가 주는 돈에서 또 이렇게 떼어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믿었던 연금의 배신, 박성철 씨의 계획은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친구의 자랑과 예상치 못한 고지서에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남을 쳐다보던 시선을 거두고 오직 나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우리의 속을 쓰리게 하는 것은 단순히 친구의 연금액이 아닙니다.
내 노후 계획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내가 현실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의 충격이 더 큰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의 준비 부족에 있었습니다. 이제 남의 밥그릇 크기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내 밥그릇에 무엇을 어떻게 채울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할 일은 내 연금의 민낯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국민연금 내연금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그 금액의 50%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만약 월 200만원, 즉 연 2,4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그 절반인 1,200만원이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가진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더해 예상 건보료를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불안감보다 정확한 숫자가 더 나은 계획을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잠자고 있는 내 권리를 깨워 국민연금액을 늘리는 세 가지 기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첫째,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과거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60세가 되었는데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연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셋째, 연기연금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년에 7.2%, 5년이면 36%가 증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당장의 몇 푼보다 길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만이 2층, 3층 연금을 지금부터라도 설계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자랑하던 그 여유는 대부분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3층 연금의 결과물입니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쳐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를 국가가 주는 보너스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 소득이 있다면 커피 몇 잔 값을 아껴서라도 당장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가장 큰 자산을 활용하는 주택연금, 도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망설여지시나요? 하지만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내 집에 당당하게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 독립적인 노후. 어쩌면 이것이 자녀를 위한 더 큰 배려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연금 자랑에 속이 쓰렸던 진짜 이유는 그가 가진 돈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나의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불안한 감정을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에너지로 바꿔야 할 시간입니다. 남의 연금 통장을 겼는지라며 한숨 쉬기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고 찬란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당장 내 현실을 점검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친구보다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더 준비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어제로 끝내고 당신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